네, 안녕하세요. 서화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국민학교 또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어, 자음의 니은으로 배워왔던 제가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기본 문자는 모두 부모, 즉 부모님들이 내리는 그러한 그 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니은의 단음인 는에 대해서 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그 책 밥상 또는 제사상, 통상 우리가 이렇게 네모란 그 밥상에 예전에 앉게 되면은 요 모서리 부분은 어 어르신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저 "복 달아난다. 복 떨어져. 거기 그 자리에 거기에 앉으면 못 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복이 어 달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떨어져 나간다, 어 이런 의미도 되고, 복이 매달리다, 달아져서 과실이 달려 있듯이 거기에 달려져서 나온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 떨어진다, 복 떨어진다. 이것도 복이 생명의 씨앗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넣어져서 요게 지평선, 수평선으로 이렇게 내려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다라는 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 넣어져서 이게 껴 내려지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인제 복이 어 자기의 복을 타고 나왔다 뭐 이러듯이, 이게 뭐냐면 자기의 정신, 그런 정신관, 뭐 생명, 뭐 이런 것을 다 뜻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운, 뭐 이런 운도 이게 생명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운때가 안 맞으면은 뭐 운전하다가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즉 운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리 글씨의 동음의 여러 후대로 지날수록 중복된 여러 다른 의미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어 그전에 인제 생명이라고 하면 이 생명이 뭔지 또 다른 말로 증명을 계속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그래서 우리 그 조선인들의 조선인들이 사용하는 조선 말씨는 하나의 의미를 여러 용어로 달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어휘가 많습니다. 그 욕도 물론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조선 언어, 즉 조선 말씨로 구사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의미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전 시간에 요 모서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격자문입니다.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십자가도 이렇게 보면 격자문이에요. 이게 격자문입니다. 음. 우리가 어
이것을 니은이라고 배워왔거든요. 이것을 니은이라고 배워왔는데 니은. 근데 이제 니은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우리가 아기가 자면은 그런다고요. 언내 가갖고 요 있는 데다가 뉘펴 그런다고요. 누펴가 아니라 이걸 뉘우치다 할 때 그 뉘자 같이 아이가 이제 심하려면 가서 저 오줌 좀 가서 좀 내오라고 그런다고요. 이거를 약간 이런 용어로 쓰셨다고요. 발음상으로 보면은요, 보통. 이건 옛 어르신들이나 6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이걸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세요. 애좀 갖다 니피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 이렇게 자빠져서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니은이 아니라 그냥 니은이라고 하든가, 니은이라고 하든가. 근데 이제 니은이라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기억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이게 다 의미가 같아져야 돼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만 통용되는 거라, 이거는, 논리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말 그대로 니은은 장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외국인들 또는 일본인들, 중국인들 말을 장음화해서 얘기해요, 보통. 예, 우리 조선인들만 단음으로 축약돼서 얘기를 하고요. 예,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중원의 사람들이 천자문을 국문으로 쓰고 있지만 그 천자문을 만든 주인이 우리 조선인이라는 게 증명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왜? 천자문을 소리글씨 이후에 소리글씨도 조선인이 창제하고 잉글리시도 조선인이 창제해서 그러니까 잉글리시는 그 전에 이게 서아시아 쪽, 그러니까 라틴 이쪽 언어 쪽으로 갖다 이제 분화가 돼 버리는데, 어차피 글로 가나 이리 가나 이 조선 글씨에서 분파돼 나갔다는 게 확실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네들이 용어를 사용하고 소리를 발설하지만, 소리야 즉시 이 소리 나는 대로의 의미가 이게 우리 조선인들은 들으면 이게 뭔지를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재미난 거를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단음, 이게 눈입니다, 는. 이게 눈 또는 이걸 난으로 하던 발음이 비슷하면 의미도 제가 다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뉘입니다, 뉘. 이게 뭐냐면은 누워서 이 지평선 수평선 아래로 이게 하늘에서 내려지는 거죠. 제가 이거는 수평선 지평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평선 수평선 위에서 행해짐, 내려짐을 의미해서 지평선 수평선 안으로 이게 씨앗이 땅으로 박히지 않습니까? 이게 넣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씨앗이 심어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산인 히말라야, 마운틴, 이 산에 생명의 씨앗이 늦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산스크리트를 영어 사전화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전이 1899년에 이제 됐다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영국인들이 만든 건데, 여기를
검색을 들어가서 이것도 재미나요. 보세요. 여기다 그냥 우리 조선말 산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보십시오. 여기에 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싸사다 뭐 이런 발음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산하고 CL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이거는 실이잖아요. 산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고장에 뭐가 뭐 유명하고 그러면 여기가 이 제품의 여기가 산실입니다. 뭐 이런 용어로 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고, 여기 보면 싸사 늦지 이렇게 돼 있어요. 싸산우지 이렇게도 되고 싸산우지 다 발음이 조선 발음으로 돼요. 그리고 싸니잔 뭐 이래요. 뭐 내줬어 뭐 이런 발음 같기도 하고 또 싸냐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싸나띠 싸나띠는 이북 발음이잖아요. 싸나띠 여기에 태라고 돼 있죠. 예, 태는 이게 그 조선말식 어머니 이 태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화가 있는 그 테두리 할 때 그 태입니다. 그래서 싸노띠 싸노떼 쌓아서 넣었대라. 이게 다 조선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상원 박사님이 이 부분이 조선 말시와 왜 똑같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싼 있다 다 이거 조선말로 거의 기본적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세네는 뭐 샌다는 뜻 아닙니까? 저기 뭐가 물이 세네로 돼 있죠. 네. 그래서 번역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획득, 선물, 뭐 소유, 즐김,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산신령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예, 여기 뭐 산실, 뭐 산슬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의미는 조선인들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도 사전적 의미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강성원 박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때에도 어원이라고 하는 게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문을 연구하시는 국문학자 무슨 한글학자, 뭐 언어학자, 뭐 이러한 어르신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 어원의 정립이 안 돼 있으셔서 그냥 일반적인 사전적인 뜻을 어원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유튜브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영어는 뭐 한글로 뭐 되어 있다 이래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런 그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셨는데, 어,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산이 우리말 산이고, 이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다 파자에서 이거에 대한 어원이 뭔지를 다 모르셨던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파자를 해서 이 알파벳이 각각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단어가 돼서 의미로 해서 우리가 말하고 설파를 합니까? 근본이 없는 근본이 없는 가르침을 여지껏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식민지 이후에 이렇게 돼버린 건지, 왜곡돼서 돼버린 건지, 그것도 저도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공부 중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허나, 근본적인 건 가장 초석이 되는 건 기초예요. 기초를 모르는데 어떻게 학문이 들었을 수 있고, 과학이 들었을죠? 이거는 서양의 몇몇 학자들은 이 의미는 뭔지 다 알아요.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자, 얘랑 이 알파벳이 각각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것은 우리가 시옷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띠 뭐 이런 거예요. 발음상 시옷은 우리가 솥대 할 때 그 솟구쳐서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런 의미를 지고 있고, 요거는 요 아는 요 AR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니은은 N이랑 같고, 짝짓기는 잘 되어 있는데 의미를 다 몰랐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각각의 어원을 복원을 시킨 겁니다. 이걸 발견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과 같이 산스크리트 이 사전에 들어와서 이게 과연 발견한 게 맞나 해서 들어와 보니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 갔지? 우리가 이렇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사느, 요게 하나에 완결된 하나의 그 글씨이고, 요건 이제 보완적으로 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일사자도 되고, 이게 그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줌을 싸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싸도 됩니다. 싸도 되고, 그 쉽게 천자문에 있는 이 사자 한문으로 나눠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고대에는 하나였던 겁니다. 이 사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을 뜻하기도 해요. 그 살아나다 할 때 그 그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늦었다는 뜻이 어원이에요. 이 영어 이것도 어원이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이 사는 태초의 어원이 늦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조선어로 다, 조선 말시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는이라고 하는 것은 는이 됐던 뭐 난이 됐던 뭐 니은이 됐던 요 단음의 요것은 니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니은 해서 요걸 단음으로 읽으면 니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논리적으로 훈민정음의 뭐 초음, 중성, 종성 뭐 이렇게 읽으라 해 갖고 그렇게 그 글이 내용이 써져 있는데 그 논리대로 해도 이게 는이 돼요. 니은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 날조한 거라고요. 그 지금의 훈민정음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 바지 국가인 대한제국과 만주제국, 요 일본 본토 3국을 내선일치로 통합시키고 거기에 언어로 쓰기 위해서 왜 그러면 이게 빠른 결속력 빨리 배울 수 있는 게 이 조선말 이 글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문으로 쓰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건 어 요게 그 식민지 시대의 말을 통일시키고자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훈민정음은 이거 일본 식민지 교재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운 뭐 홍무정운이 됐던 뭐 동국정운이 됐던 이 훈민정음 이런 서책들이 고려조 때도 있고 우리가 뭐 신라라고 알고 있는 그 신라 때, 마한 때, 뭐 기자조 때, 단곤조 때 다 있었어요.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이게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디귿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해의 씨앗을 두다, 들이워 넣다, 닫아 두다. 그래서 발음상은 디귿하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디귿이 뭡니까? 사용을 안 했는데, 실생활에 지금 쓰이지도 않는데, 디귿의 단음은 뭘 두었다, 두었어? 어디에 두었어? 할 때 그 단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듣도 되고, 뭐 듣도 되고, 이 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냐, 이게 됐던, 아니면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드스로 하던, 이거 장문으로 풀면 뭐예요? 드, 으, 띠. 그럼 이부 사투리가 되는 거예요. 드, 으스. 이거는 우리 남쪽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나는 발음 아닙니까? 드, 으스. 예? 이러면은 이게 소리와 동시에 의미와 어원과 형상까지 어디에다 두는 그 모습까지 다 그려지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문자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거를 어디 조선조 때 만들었다고 역사 왜곡해놓고 사육신 업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문자 창제했다 그러면은 이게 사육지는 싹 감춰지면서 그냥 신선되듯이 그냥 같이 떠버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업적으로 돌리려고 다 날조해 놓은 거예요. 정신들 좀 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귿이라고 하는 이 돛이라고 하는 그 부모음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요. 이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그래서 이거 실록에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돼 있지도 않아요. 그냥 실록인데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보시면은 아니 조상님들이 성년식 풍속을 했어요? 이거 얘기하면 어르신들 신민사학 받으셔갖고 주자가래니 뭐 별 얘기 다 해야 돼요. 가래라고 하는 거는 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왜 서울시고 뭐 대전시고 왜 관공서 왜 국민들 혈세 낭비하면서 이 짓거리 하는지 이해가 도대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검색을 전자실록에 들어가서 성년식 쳐보시면은요, 이거 강압에 의해서 순종 황제 때 여기 나오죠. 성년식으로 한 후시미노미야 박신왕에게 축전을 보냈다. 이거 일제 강압시대 식민지 시대에 외래 문화 들어온 거예요. 이걸 왜 따라갖고 이 짓을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저는 안 갑니다. 이게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보시면은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상님이 성년식 해갖고 이걸 해놨는데 이거는 근세의 용어예요. 조선시대 때 성년식 이런 거 용어가 보편화돼서 사용하지도 않았고 지네들이 실록 다 조작해갖고 여기다 성년식 해갖고 행하였다고 해갖고 이거는 순종 때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그 가래 같은 거 검색 들어가서 해보세요. 예, 결혼식에 대한 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중랑구에서 서울에서 해놨는데 이 여성분 모델분한테 이 모델분인지 비녀를 꽂아놨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정신머리가 없는 거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혼례전의 조상님은 상투머리와 쪽머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실록도 짜집기 됐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전부 다 가짜고 앞뒤 안 맞고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순종 때 성년식을 치른 것으로 나오며 외래 풍속을 국권 침탈에 따라 행한 것입니다. 쪽머리 비녀를 꽂주는 것은 아기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어원상. 머리를 틀어갖고 동그랗게 말린 거는 밥을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씨를 말아놓는 데는 뜻이에요. 그게 원래 최초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녀같이 이렇게 작대기를 쭉 꽂는 것은 이게 씨앗을 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여자니까 건들지 마. 내 씨앗을 심은 여자, 이 여자 주인이 있어요. 부군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시집도 안 간 뭐 이하학당 나왔다는 유관순 그 할머니가 어떻게 쪽머리로 하고 사진을 찍고 있냐고요. 정신 나갔지. 다 역사 왜곡하고 이러니 7, 8순 드신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역사 왜곡의 종지부를 찍게 돼요. 이거 다 돌아가시면 누가 알아요? 젊은 세대들이 뭘 알아?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힐 노릇이래요, 이게. 미쳐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이제 카카오스토리에 있는 건데 이분께서는 이제 막 야단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알고 계시니까 뭐 역사를 이렇게 쓰셔 놓으신 거 올린 거고. 그래서 대전 평생학습관 전통 성년식 이거 다 학생이고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 여기 보면 여기 어머님분들 서 있고. 차라리 성년식을 혼례식이라고 그래요. 그냥 혼례식 전통, 이거 재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되지. 성년식을 하려면은 혼례를 치르고 난 후에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혼례와 성년식을 동시에 하든가. 절대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미친 짓이에요.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놔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자 보세요. 댕기나 쌀 뜨는 그 복조리 왜 예전에 그 풍속 있지 않습니까? 쌀 뜨는 조리, 돌 걸러내는 쌀을 걸러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돌 걸러내는 게 아니라 댕기나 쌀 뜨는 쌀 뜨는 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는가? 대가리에 씨앗을 담고 있지 않는가? 이거 이거 조리예요, 조리. 요 니분 매달잖아요. 복조리도 여기 이렇게 니분 매달죠. 데님매죠, 이렇게. 니분이라고 죄송합니다. 복조리도 이렇게 까잖아요, 여기. 까갖고 자루 만들잖아요. 머리 대가리에 정신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이거 북도칠성, 이거 국자문양 같이 이거 조리예요. 여기, 저기, 별로 갖고 내리는, 이 땅에 내리는 거라고요. 해와 달의 그 자식인 북극성을 내리는 별 뜨는 국자라고요. 이게 조리라고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렸을 때 언내가 오줌 싸면 키를 머리에 씌워주고 이웃집에 돌아다니며 소금을 받아오라고 바가지를 줍니다. 정신머리 덜 채워졌으니까 오줌 쌌으니까, 짠 게 지려졌잖아요. 가서 소금, 불씨를 얻어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머리에 정신 채우라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키라고 부르죠? 키. 옛날. 껍데기에서 껍데기랑 그 안에 씨앗 분리 작업하는 키 아니에요? 키가 뭐예요? 이게 씨 아니에요? 키나 씨나. 키 불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는 뭐가 쌀이 채워지든 콩이 채워지든 씨앗이 생명이 채워지거든요. 이 머리에다 이걸 이어주는 게 대가리에 생명 넣어주려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옛날 이런 풍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수천 년, 뭐 1만 년 이상 되는 풍습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인류 시작과 다름없는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불교의 그 불상을 보면 요런 모습이 있는데 이걸 용어를 제가 몰라요. 이거 보면은 새입니다. 새날개. 요 주둥이 불이 얘 물고 씨앗을 내리는 형상이에요. 보니까. 예. 물방울 같이 이렇게 이 정신을 내리는 겁니다. 예, 이걸 도 닦는다고도 하고, 예. 천자가 내려짐을 의미하잖아요, 이게. 예. 천자는 해와 달의 씨앗을 새가 받아내리기 때문에. 그게 조센이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